청남대 모노레일 개통이 교통약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올해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지정을 앞두고 있는 단양군이 주민들을 동굴과 지질 전문가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 동계체육대회에서 충북의 자매 선수가 여자 빙상 두 종목에서 1, 2위를 휩쓸었습니다. 벼 재배 면적 조정제에 따라 올해 충북에서 논 3,727헥타르의 감축이 추진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 추진 중인 모노레일의 개통이 올 하반기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이미 지난해 사업비 전체가 확보돼 목표했던 오는 6월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지만 교통약자의 전망대 접근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간과 비용이 더 필요해졌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드넓은 청남대 안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제1전망대. 꼭대기층에 오르면 축구장 250여 개 규모인 청남대는 물론 대청호와 대청댐까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청남대 일경으로 불릴 만큼 풍광이 좋습니다. 전망대까지 가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좌우 양방향으로 난 2km 안팎의 등산 코스 중 하나를 타거나 최단 거리인 행복의 계단을 오르면 됩니다. 하지만 계단이 645개에 달하는 데다 눈비가 내린 뒤엔 미끄러질 위험도 있어 장애인이나 노인 등 교통 약자들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편히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낫죠. 그리로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좀 더 낫겠죠. 충청북도가 상수원 관리 규칙이 바뀌자마자 모노레일 설치에 나선 건 교통약자가 청남대 관람객의 약 30%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장비 창고에서 제1전망대까지 333m 길이의 단선 선로를 만들어 40인승 모노레일을 운행하려는 구상. 환경 훼손 우려에도 45억 원의 사업비 확보는 순조로웠고 올해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이달 중 인허가 협의를 포함한 설계를 모두 마치고 다음 달 착공하는 게 당초 계획이었는데 최근 변수가 등장하면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3층 구조인 제1전망대까지 모노레일을 연결해도 승강장이 주변보다 낮은 1층에 위치해 2, 3층에 오를 수 없는 교통약자들에게는 있으나 마나라는 문제가 대두된 겁니다. 승강기 설치가 논의됐지만 산 정상이라 어렵고 공사비도 수억 원 이상 들 걸로 추산되면서 충청북도는 대안을 찾느라 고심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환경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데다 도의회에서 추가 공사비를 확보할 시간도 필요해 착공을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관람객들 그리고 교통 약자분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착공 지연에 공사기간 연장, 추경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할 때 모노레일 개통은 계획보다 석 달 늦은 9월은 돼야 가능할 거란 전망입니다. 다만 또 하나의 관람객 편의 시설인 청남대 내부 커피숍 겸 음식점은 오늘 문을 엽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수억 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동굴과 희귀한 지층을 갖춘 단양군은 올해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단양군은 지역 주민들을 지역의 숨은 가치를 전할 특별한 전문가로 키워내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고수동굴 내부에 펼쳐진 종유석과 석순, 수억 년에 걸쳐 만들어진 자연의 예술품입니다. 소백산 다리안 계곡에는 더욱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18억 년 전 선캄브리아 시대의 화강 편마함과 5억 년 전 고생대의 규함이 맞닿아 있는 곳. 13억 년의 시간 차이를 품은 이곳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힘든 지질학적 명소입니다. 단양군은 이런 지질 자원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특별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주민을 동굴과 지질 전문가로 만드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며 터전을 지켜온 주민들이 단양의 숨은 가치를 직접 알리는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단양의 겉모습만 보고 살다가 진짜 깊이 있는 세계를 만나게 돼서 너무 놀라웠고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지질 해설을 하게 된다면 관광객들이나 그리고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나 각 기관에 있는 분들한테 좀 더 제가 느꼈던 것처럼 깊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전해주고 싶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단순한 관광지 인증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그 가치를 살리며 무엇보다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몇몇의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것보다 지역 주민들이 먼저 이해를 하고 그들이 관광객 혹은 다른 지역 주민들한테 알려져서 스스로가 지역을 가꾸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수억 년의 시간이 만든 자연의 비밀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 바로 그곳에서 살아온 주민들이 단양의 새로운 이야기꾼이 됩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강원도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 장애인 동계체육대회에서 충북의 자매 선수가 빙상 두 종목에서 1, 2위를 휩쓸었습니다. 지난 8일 열린 여자 빙상 500m에서 자매인 박하은 선수가 1, 2위를 차지한 데 이어 어제 1000m에서도 나란히 금메달과 은메달을 목에 걸며 충북에 모두 4개의 메달을 안겼습니다. 특히 박하은 선수는 3년 연속 대회 2관왕을 달성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오래전 한생병 환자의 재활을 위한 마을에서 탄생한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바로 애양 청소년 오케스트라인데요. 음악으로 소통하며 희망을 연주하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영화로도 제작됩니다. 김단비 기자가 소개합니다. 여수공항 인근에 위치한 한 작은 마을입니다. 마을 회관 앞에 명패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큰 자랑거리 애양 청소년 오케스트라입니다. 도성마을은 한센인 집단 거주지라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 문화적으로 고립돼 왔습니다. 놀이터와 도서관 등 번번한 청소년 문화교육 시설은 찾아볼 수 없고 대중교통도 열악합니다. 지자체가 약속한 환경 개선 사업 역시 지지부진합니다. 이런 소외와 편견 속에서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준 건 음악이었습니다. 애양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마을 어르신과 문화 소외 지역의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공연을 펼쳐오며 희망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한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이제는 영화로 나옵니다. 2015년 창단된 여수 최초 마을 오케스트라의 실화를 담은 영화 프롬이 여수와 고흥에서 촬영 중입니다. 좀 소외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따뜻함, 그리고 저희의 뭔가 관심과 그런 배려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함축적으로 담고 있기도 하고. 일명 도시로 떠나지 않고 어쩌면 소외당하고 외진 이 마을을 지켜가면서 그 아이들을 같이 좀 나랑 다르게 세상을 좀 내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오케스트라 창단 과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갈등을 극복하고 음악으로 하나가 된 아이들. 여수 청소년 마을 오케스트라의 성장과 희망의 스토리와 함께 전남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아낼 영화 프롬은 올해 개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쌀값 안정 등을 이유로 벼 재배 면적 조정제를 시행함에 따라 충청북도가 올해 배정받은 3,727헥타르의 논 감축에 나섰습니다. 충청북도는 벼 대신 옥수수나 깨 등 전략작물을 심을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전략작물 직불제 외에도 전략작물이 아니어도 지자체가 지원금을 주는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자체 추진합니다. 충북은 이달부터 참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요건을 갖추면 중복 지원도 가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감축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권 등의 혜택을 내걸었습니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제주 지역의 레드향 농가들은 열매가 터지는 열과 피해를 심하게 입었습니다. 피해율이 40%에 달하다 보니 레드향 나무를 잘라내고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레드향 나무 300그루가 자라고 있는 2,600제곱미터 규모의 비닐하우스. 10년 넘은 나무들이 전기톱에 힘없이 잘려나갑니다. 잘린 나뭇가지에는 미처 따지 못한 열매도 달려 있습니다. 최근 2년 새 폭염으로 열매가 터지는 열과 피해가 심해지자 10년 동안 지은 레드향 농사를 포기한 겁니다.
지난해 이 농가에서는 레드향나무 300그루를 재배했지만 90% 이상이 열과 피해를 입으면서 올해 1000kg도 수확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열과 피해율이 낮은 천혜향으로 품종을 바꿔볼 계획이지만 나무를 심으면 5년 뒤에야 수확이 가능해 당장 수입도 걱정입니다. 엎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어요. 정말 울고 싶을 정도로 이 큰 나무들을 다 잘라내고 그러니까 굉장히 서글픈데 할 수 있습니까? 울며 거저 먹기로. 폭염과 열대야 일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레드향 평균 열과율은 38.4%. 열매 10개 중 4개꼴로 피해를 입은 셈입니다. 재작년보다 12.2%포인트 증가했는데 기후위기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문제는 양씨처럼 레드향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더 늘어날 거란 전망입니다. 품종 쏠림 현상으로 과잉 생산되거나 품종이 단순해지면 기후위기에 더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네가 잘랐다라, 누구만 죽을 잘랐다 그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레드향 품종 자체가 많이 줄어들면은 또 줄어들 만큼 또 다른 망감류에 또 불어나면은 그 망감류도 다시 또 피해를 보지 않을 건가. 제주 지역 레드향 재배 농가는 전체 만감류 재배 농가의 17.7%인 1,600여 농가. 지난해 말 품종을 바꾸기 위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신청한 감귤과 만감류 재배 농가는 215곳이지만 레드향 농가가 얼마인지는 제주도도 농업기술원도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오는 10일 정월 대보름에 충북의 무형유산인 제천 오티별신제와 옥천 교평리 강줄 당기기가 공개됩니다. 제천 오티별신제는 산신과 선왕신을 모시며 주민화합을 다지는 지역의 주민축제이며 옥천 교평리 강줄 당기기는 볏짚을과 줄다리기를 하며 풍년과 건강을 기원하는 풍습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올해 충북에서는 전시와 공연 등을 통해 20개의 무형유산 공개 행사가 연중 개최될 예정입니다. 음성군이 제19회 반기문 마라톤 대회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오는 4월 27일 열리는 반기문 마라톤 대회는 42.195km의 풀코스와 하프코스는 물론 10km와 4.2km 건강 달리기까지 마련돼 전문가부터 초보자까지 참가할 수 있도록 구성을 다양화했습니다. 다음 달 26일까지 8,000명을 목표로 시작한 참가자 모집은 10여일 만에 3,000명을 돌파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키즈 카페 등을 갖춘 진천 혁신도시 꿈자람터가 올 상반기 중 개관합니다. 진천군이 덕산읍 두촌리에 국비 등 99억 원을 들여 지은 꿈자람터는 지상 2층으로 키즈 카페와 다목적 체육관, 청소년 진로 직업체육 체험관, 또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갖췄습니다. 꿈자람터는 전국 유일의 진로 탐색 공간과 스포츠가 융합된 어린이 청소년 시설로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청주기록원이 기록문화 창의도시 청주를 실현하고 기록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시민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되는 강좌는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를 주제로 이영희 수필가와 최성묵 사진작가, 이승훈 영상제작가, 김혜중 기록가의 강의로 진행되며 수강 신청은 오늘 시작됩니다. 청주기록원은 시민들이 삶 속에서 기록하는 법을 익혀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도록 강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의 올해 전기차 구매 지원 사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올해 지원 대수는 승용차 4,300세대와 화물차 799대로 승용차는 최대 1,160만 원이, 화물차는 최대 2,424만 원이 지원됩니다.
주행거리가 많은 택시의 경우 승용차 물량의 10%를 별도로 배정해 국고보조금 2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또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 소상공인,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 경유차 폐차 후 대체 구매자에게는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오늘부터 청주시 보건소에서 마약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신분을 밝히지 않는 익명으로 진행됩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